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오늘 테마를 보니까요. 자, 오늘 테마상을 보니까 주도주 쪽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원전 정도나 나오게 되고, 자, 이게 테마 여기서 보면 중간에 겨울 테마가 있고요. 여기 겨울 테마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스, 강관, 자원개발, 철강이라든가 강관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같이 엮이게 되죠. 가스, 그 다음에 상사 같은 경우는 자원개발하고 겹치는 종목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거, 상사주, 자원주, 똑같이 엮이게 들어가죠. 가스이라서 주로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쪽에 포인트를 지금 잡고 움직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한 종목 올라가지고 지금 다른 종목이 전혀 뭐 지금 거의 거래가 되질 않으니까요. 하이트 진로는 오늘도 부도 차트고, 여전히 부도 차트고. 자, 이게 겨울 쪽의 포인트가 죠. 이렇게 겨울 쪽 포인트 같은 경우는 겨울 의류를 강세로 하는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각 시즌 있죠. 여름 같은 경우는 빙그레, 그다음에 선풍기 만드는 신일에서 이런 쪽이 있다라고 하면, 겨울 쪽 시즌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가 여기 가스공사입니다. 시즌이, 그래서 실적 자체도 좀 다르죠. 분기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보신 것처럼 4분기에 가면 뭐 실적이 훅 하고 건너뛰는 이런 상황을 보이게 돼요. 4분기. 근데 전체적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4분기, 1분기 추울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름에 뭐 당연하죠. 우리 겨울에 난방 안 틀잖아요. 보일러 안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절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은 벌써 나왔어야 돼요. 이 종목 역시도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내내 이쪽 내수 사이드 같은 쪽은 뭐 종목도 아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고, 모멘텀이 없으면 늘 드리는 얘기 있죠. 모멘텀이 없으면 종목이 아니다. 우리 현재 시장, 우리 기관들의 모토. 그러고 근데 최근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이제 모멘텀은 나와요. 겨울 모멘텀 같은 경우 없죠. 반면에 전기, 가스, 즉 유틸리티의 대명사인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거 시장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치고 날아가 버리고 있죠. 한전이, 이 무거운 한전이 19.75%까지 어저께 20% 일반 종목의 상한가 두 방 친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올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한전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요금 배당 이런 쪽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관련 이슈가 들어와서 움직일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여름에 올라 들어갈 때 이때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같이 올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한전 전기요금만 올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가스요금도 항상 같이 올라 들어가요. 전기요금 올라 들어갈 때 같이 올려주기 때문에 이 요금 이슈 같은 경우는 같이 올라 들어가는 이슈로 작동이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모멘텀이 항상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첫째, 요금. 정부에서 요금 올려줄 때 전기요금만 올려주는 경우 없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봐서 다 아시잖아요. 전기요금만 올랐습니까? 최근 몇 년간? 가스요금도 똑같이 올라갔죠. 똑같이 올려요. 둘이 같이 묶어서. 그래서 요금 이슈라는 게 같이 엮이게 되고요. 그래서 요금을 올려주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한국한전, 가스공사 이렇게 실적이 당연히 실적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그래서 실적 개선과 동시에 부각되는 또 다른 이슈, 배당. 자, 그래서 이 두 개 이슈가 항상 묶이게 되는데, 근데 한전과 가스공사가 이게 왜 이렇게 틀리냐라고 하면, 그 이전엔 가스공사 이제 개별 모멘텀인 거죠. 가스공사 그 이전에 나왔던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여기 잘 아시다시피 대왕고래 모멘텀, 이거 가지고 이때는 가스공사 혼자 이렇게 미친 듯이 날아갔었고, 지금 한전은 전력회사, 유틸리티사가 아니다라고 얘기 들었죠. 원전입니다. 원전주예요. 이거 원전주라는 얘기 저 앞에서부터 해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이 기관들이 하는 각종의 무슨 배당이 어쩌고 저쩌고, 전기요금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확정적이고 우호적이고 정책이 우호적, 이거 다 헛소리고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움직인다면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지는 않죠. 보세요, 이거. 내내 이러고 있잖아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원전 모멘텀 좀 붉어지면 미친 듯이 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주가 좀 올라오면 또 다 때려 팔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원전주예요 이거. 전력의 탈을 쓴 원전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전이 다 쓸어가면서 가스공사 같은 경우 완전히 버려졌다가 지금 돌아 들어오는 흐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예전의 상황. 자, 어제 이제 대왕거래 같은 거는 완전히 나가리가 되는 거니까 전형적인 옛날 상황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틸리티 방어주 이거죠. 자, 그러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 또 지분 투자했던 거 그거 가지고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SK텔레콤에 거기다 지분을 투자했던 게 그게 어제 오늘 투자를 한 거예요? 아니죠. 그 어제 오늘 투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막 그래가지고 뭐 로봇 사업 진출하겠다 뭐 하는 것처럼 이 개별 종목들 로봇 사업 진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얘기해 놓은 것처럼 이거 투자가 이제 막 이게 투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냈던 거냐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SK텔레콤이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던 거야. 놔두고 있다가 왜 지금 SK텔레콤은 사봐야 그렇게 돈이 안 되니까 이 가지고 돈 몇 퍼센트 되겠냐 이거야. 안 단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거 살 틈이 어디 있어. 현대차 사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사고 하나 에어로 사고 이런 거 사야지. 그러니까 버려두고 있다가 걔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반대로 펌퍼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밀리고 삼성전자가 밀리고 이렇게 나오면 지수가 내려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 줘야 지수가 내려가는 속도라도 둔화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롱숏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롱숏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롱숏으로 들어가는 자리 이쪽 반대쪽에서 들어가는 쪽에서 멀쩡한 실적을 보이고도 깨졌던 어저께 설명드렸던 실리콘트 코스메카 같은 요런 종목들 뭐 휴젤이라든가 뷰티 쪽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제외하고 방어주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 바로 이 가스공사가 되는 겁니다. 우선 오른 게 없어요. 어제 오른 거 여기 답니다. 어제 4% 올랐던 거 여기 다고요. 실적 시즌 지금 진행이 돼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한전이 가지고 있는 한전의 모멘텀 중에서 올라가는 또 배경 모멘텀 중에 하나 전력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이슈 있죠. 앞서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금 인상 이슈는 한전에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한전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원개발 쪽에 지금 자원개발주들 쭉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별의별 걸 가지고 이제 다 추천하면서 장난을 치는데요. 자원개발 모멘텀 지속 보입니까? 이게 지난 여름에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배당 매력의 주목, 그죠? 배당 얘기도 나왔죠? 요거 지금 그대로 불거질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 자원개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스공사하는 거. 결국에 이제 자원 개발이 주가 아니라 앞쪽에 지금 겨울주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엔 관계없죠. 이거 겨울주에도 들어가고요. 이거 그대로 다 들어간다니까요. 이거 가스 여기도 들어가고요. 자, 방어주이자 겨울 시즌주이고 그리고 배당 기대주이기도 하고 딱 요런 종목이 지금처럼 주도주들 흔들릴 때 반대쪽으로 피난 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그러니까 피난도 가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도 올라가게 하는 거 이런 거 딱 밀려 내려오면 그냥 사라고 얘기 드렸었죠. 이게 제일 무난한 종목. 그다음에 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이런 쪽의 회사들은 방어주의 역할과 그다음에 지수가 올라도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종목들인 반면에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옛날 방식이죠. 즉 전형적인 지수가 약할 때만 빛을 보는 그런 형태.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서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이제 좀 시장이 시장이 삐리삐리한데 뭐 시장이 삐리삐리 해가지고 뭐 인버스를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인버스 같은 걸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뉴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올랐다. 인버스는 너무 올랐다고 들어가는 상품이 아니에요. 시장이 내려갈 때 커버로 해지 성격으로 들어가는 거지 너무 올랐다고 올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지금 전혀 지금 잘못된 방향을 찾는 거예요. 잘못된 걸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커버드 콜 같은 경우가 하락장에 쓰이는 상품 절대 아니고요. 수없이 얘기드리잖아요. 커버드 콜은 하락장에 쓰이는 상품이 아니야. 그런데도 어떻게 된 게 그 광고에 서가지고 다들 커버드 콜을 하락장 상품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언론에서 그렇게 광고를 했으니까 직접 검색을 해서 좀 살펴보세요 좀. 지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인버스 곧버스는요 많이 올랐다고 쓰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오른 주가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 시장이 뭉개질 때 해지용으로 쓰는 상품이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방어주의 형태로 쓴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요게 이쪽으로 선택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얘는 적어도 지수가 올라갈 때 그냥 저가로 깨고 내려갈 일은 없는 거니까.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방어주 역할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불 켜져 있지 않습니까? 방어주 역할도 하고 있지만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깨질 일은 없어요. 곧버스는 지수가 올라가면 깨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형태의 방어주들을 사는 게 낫지, 아직은 곧버스로 밀고 들어갈 때가, 곧버스에다가 오링하고 갈 때가 아니에요. 그때 되면 제가 다시 다 설명드립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앞서서 이게 먼저 벌써 차익 실현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월요일날 지금 상황이 심상찮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차익 실현 들어가십시오라고 센터 내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데 왜?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오늘이라고 또 올라오는 종목이 없겠냐라고 하면, 에이 그럴 리가. 오늘 지수가 2% 3% 깨져도 아무리 못해도 상한가 종목 5개 이상은 나옵니다. 5개에서 10개 사이에 나올 거예요. 어쩌면 지수가 2% 깨지면서 상한가가 기록을 깰 수도 있습니다. 왜? 지수가 깨지는 날 같은 경우엔 살아있는 종목들, 이렇게 살아서 날뛰는 종목들로 수급이 더 몰리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깨지는 날에는. 그래서 저 앞쪽에 신규 상장주 뭡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에서 이런 종목들도 설명을 드렸었죠. 아크릴, 이거 굉장히 비싸게 상장된 종목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 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종목 단타 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왜? 이날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종목이 없어요. 종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 요런 때 신규 상장주라든가 개별 테마주들 같은 경우 숫자 빡 하고 이게 튀기면서 또 오른 종목 등장하게 되면 그리로 수급이 다 몰려요. 이런 거.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이라고 해서 상한가 종목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 개별 종목들 저쪽 같은 경우 기관 외국인들하고 관계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시장에서 이제 피어나온 세력들 같은 경우 그거 찔러 넣게 되면요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상한가 만들어내요. 그거 오늘 잡을 수 있는 날이라는 얘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